보통 내가 보니까 그냥 15평이면 요만큼, 30평이면 좀 더 크게, 50평이면 더 크게 이렇게 짜거든? 그게 아니야. 매장이 매출 대비의 주방을 짜는 거지. 15평짜리 주방을 짤 때 사이즈를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15평 정도면은 매장에 30에서 40%까지 주방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 주방을 작게 하면 주방이 더 이상 안 커질 것 같지. 자, 오늘은 최대 효율성 있게 주방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 최대 효율성 있게 주방을 설계한다. 효율의 극대화를 말하는 거야. 같은 매출을 내더라도 그냥 효율적이 아니야. 가장 효율적인 걸 말하는 거야. 주방 설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내가 주방 설계를 할 때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일단 퇴배식을 정하고 블랙존, 책에 나와 있는 얘기야. 블랙존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석탱이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설계를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구석탱이는 무조건 식기세척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짜면 되는데, 그 기초적인 건 얘기는 오늘 그만하고, 지금 매장에서 매출을 많이 내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창업을 하려는 그런 친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주방을 설계할 때 어떤 팁이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는 예상 매출에 맞는 주방 설계가 필요해. 예를 들어서 15평짜리 주방과 30평짜리 주방과 50평짜리 주방 설계를 할 때 주방 사이즈를 정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해? 보통 내가 보니까 그냥 15평이면 요만큼, 30평이면 좀 더 크게, 50평이면 더 크게 이렇게 짜거든? 그게 아니야. 매장이 매출 대비의 주방을 짜는 거지. 15평짜리 주방을 짤 때 사이즈를 어떻게 하느냐. 기준 공식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5평 정도면은 매장에 30에서 40%까지 주방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 주방을 작게 하면 주방이 더 이상 안 커질 것 같지. 결국에는 집기들이 밖으로 나와서 보기 싫은 주방 구조가 되는 거지. 30평짜리 주방 짤 때는 보통 30% 이하로 사이즈가 정해져. 50평짜리 주방도 30% 이내로 떨어지는 거야.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체 평수의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거지, 주방 영역이. 그러면 10평 정도 된다. 거의 뭐 50% 봐야 돼, 주방은. 기본적인 집기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매출 대비의 주방 사이즈를 정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15평짜리의 식당이 매출을 얼마큼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은 일하는 인원으로 보는 거야. 예를 들어 3명 일한다. 한 달 3천만 원 매출이야. 15평짜리가 3천만 원 이상 내기는 쉽지 않아. 일반적인 매출이지. 그러면 30평짜리는 매출을 얼마큼 내느냐? 보통 안 되면 2천만 원에서 잘 되면 4천에서 5천만 원까지 매출을 내기도 하지. 그런데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30평짜리 매장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5천만 원 그 사이 매출을 낼 거야. 그러면 몇 명이 일하는 거야? 3명, 4명, 5명이야. 3명, 4명이 일하는 매장에는 주방의 인원은 반절 정도 봐야겠지. 그럼 2명 정도 일한다고 봤을 때 주방은 2명 정도 일하는 구조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책에 나와 있듯이, 다른 책이 아니야. 식당 운영의 신이라는 책이야. 자, 이 책이야. 책 광고를 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자, 이 책에 나와 있어. 3명, 4명이서 일한다면 주방 인원이 2명이라 쳤을 때 2명이 일하는 주방 공간은 병렬형 주방일 경우가 많아. 11자형 주방이지. 그런 경우에는 주방 사이즈는 어떻게 정하느냐? 통로의 폭이 800, 그 다음에 집기의 폭이 700이야. 자, 이게 병렬형 주방이에요. 자, 50평 매장일 경우에는 매출이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 날 수 있겠죠. 그러면 5천만 원 난다고 그러면 5명 일한다면 주방에는 2명, 3명이에요. 만약에 매출이 늘어서 주방 인원이 늘어난다면 3명 정도 일한다고 했을 때는 아일랜드형 주방이 필요하겠죠. 아일랜드형 주방. 매출에 맞는 주방 설계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잘 안 됐다면 댓글에 질문을 해놔. 내가 답변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자, 다음번에는 빠른 메뉴 제공이야. 식당에서 상품력이 진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메뉴를 빨리 주는 거야, 손님한테. 주문한 다음에 메뉴가 바로 나와. 라면 같은 경우에는 얇아서 면이 잘 불어. 그렇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와서 손님 앞에 음식이 가는 그 시간이 짧아야 돼. 그래서 일본의 라면이 맛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찌 주방에서 조리를 한 다음에 손님한테 바로 제공되는 그런 액션이 매장이 좁아서라기보다는 그게 음식 맛을 배가시키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음식을 빨리 제공하는 건 상품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퇴배 식구의 위치를 잘 정해야 되고, 또 서비스 방식도 되게 중요한 거야. 다찌에서 바로 준다던가, 아니면 옆으로 돌려서 음식을 갖다 주더라도 카트에 갈 것이냐, 아니면 들고 뛸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 게다가 식기 모양이나 재질도 음식을 제공하는 속도에 큰 영향을 줘. 예를 들어서 멜라닌 식기로 손님한테 음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기보다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 왜냐면 이거를 움직이는 그 들고 서빙하는 서비스하는 그 직원들이 그 재질에 대한 부담이 좀 없거든. 근데 사기로 제공할 때는 서비스 속도가 좀 느려져.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최대 효율성을 위한 주방 설계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퇴식의 교통체증을 해결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식당이라는 게 보통 점심엔 1시간 내에 모든 것이 승부가 나. 저녁에는 2시간 정도거든? 그런데 1시간 내에 음식을 생산하고 손님이 먹고 빠져나와서 그 식기를 세척해서 다시 또 손님한테 제공하는 그 1시간 내에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잖아. 이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야. 그 사이에 퇴직에는 교통체증이 나게 돼 있어. 식기가 막 쌓이면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식당에 사람이 부족하잖아. 그 설거지 인원이 항상 배치되는 게 아니고 설거지가 쌓이면 또 설거지 하고선 그거를 또 배식에 또 사용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퇴직에 교통체증이 일어나. 그 쌓이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지. 그 병목 구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직의 교통체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퇴직구를 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기 세척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게 배식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셀프 서비스 하는데 가면은 빵내기라고 그래가지고 쟁반에 막 꼽는 그런 게 있잖아. 그거 여러분들 활용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게 식기가 막 쏟아져 나올 때 주방에 놓을 데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꼽아서 쓰면은 굉장히 유용한 그 주방 집기지 그게. 나는 그걸 오랫동안 써왔거든. 자, 다음 네 번째로는 상하 작업이 없어야 돼. 이 사람은 중력에 거슬러서 일을 하잖아. 물건을 들어. 물건을 위로 올려. 다 중력에 거슬리는 일들이야. 왜 하루가 힘이 들겠어? 쟁반을 들고 식기를 들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그 우리의 모든 행위가 중력에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러면 주방에서는 최대한 중력에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으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식자재를 밑으로 넣고 다시 또 위로 올리고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거야. 평행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평행 작업을. 그게 엄청 중요한 일이야 사실은. 우리가 쓰는 주방 집기 중에 서랍 냉장고 같은 거 나는 그거 굉장히 적극 활용하거든. 서랍 냉장고는 일반 냉장고와 다르게 서랍을 열어서 거기 있는 거 꺼내서 쓰면 돼. 그 다음에 토핑 냉장고. 서랍 냉장고보다 더 중요한 거지. 토핑 냉장고. 여기에 토핑이 있잖아. 그럼 거기서 꺼내서 바로 주는 거야. 만약에 서랍 냉장고가 아니고 토핑 냉장고가 아니고 일반 테이블 냉장고라고도 하기도 하고 작업대 냉장고라고 이야기하기도 해. 그런 냉장고를 썼다고 쳐봐. 그러면 뭔가 물건을 꺼낼 때 이걸 문을 열어서 우리가 쭈그려 앉아야 돼. 벌써 중력을 한번 거슬렀지? 또 일어날 때도 중력을 한번 거슬러야 돼. 이 두 번의 중력을 거슬르는 일을 해야 되고 그걸 하루에 100번 한다고 생각을 해봐. 1년이면 몇 번 하겠어? 100번 더 하지. 365일, 365일까지 일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200일 일한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횟수로 중력에 거스르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토핑 냉장고나 서랍 냉장고를 적극 활용해야 돼. 내 책에 쓴 내용 중에 하부, 중부, 상부에 대한 얘기가 나와. 하부의 작업은 중부의 작업보다 조금 더 덜 자주. 그 다음에 상부 중에서도 가까운 상부는 그래도 자주 이용하는 것. 작업대의 위쪽은 내가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이 가장 자주 사용하지 않는 최상부. 이렇게 나눠서 수납 공간을 쓰거든. 가장 높이 있는 그 상부 공간일수록 가장 적게 사용하는 주방 집기나 식자재를 써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를 하루에 몇 번 꺼내느냐. 매운탕집이랑 고춧가루 자주 쓰잖아. 그럴 때는 바로 내 작업의 앞에 있는 곳에 놓거나 작업대에 놓여져야겠지. 그거를 상부에 놓거나 내 작업대 밑에 놓으면 자꾸 수그리고 뻗고 해야 되잖아. 그런 부분들을 횟수에 의해서 공간을 정해야 된다는 거야. 중력을 최대한 거스르지 않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는 작업에 맞는 장비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오랫동안 초밥 기기를 써왔어. 지금은 이제 안 쓰고 있어. 왜냐면은 저번에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나는 이제 초밥 카테고리에서 벗어났다. 내가 가장 오래된 고양시 초밥집인데 병영 가격도 받았잖아, 형이. 근데 지금 초밥집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초밥집들이 엄청 어려운 거야. 그래서 1년 반 전쯤에 일본 가정식과 일식으로 내가 방향을 전환했거든, 카테고리를. 그래서 초밥기계를 10년 전에 들여왔다가 지금은 초밥기계를 안 쓰고 있어. 왜냐? 초밥이 그만큼 안 나가. 내가 솥밥과 생선구이 정식으로 돌렸더니 초밥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기계까지 쓸 필요가 없어졌어. 그래서 손으로 직접 초밥을 짓고 있지.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맞춰가지고 장비도 써야 되는 거야. 초밥기계를 썼을 때는 초밥 요리사들이 3명씩 필요했는데 지금은 초밥 요리사 혼자도 충분히 초밥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에 맞는 장비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슬라이스 기계, 야채 슬라이스 기계도 생선구이집 앞바닥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스 기계를 되게 많이 쓰니까 가장 비싼 할대라는 회사에서 나온 야채 슬라이스를 쓰고 있고 이 다시마는 양배추밖에 슬라이스를 안 쓰고 있거든, 양파하고. 그래서 일제 그 슬라이서 기계 140만 원짜리 그걸 쓰고 있어. 그러니까 장비, 내가 쓰고 있는 재료의 사용 빈도에 따라서 작업에 맞는 장비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또 얘기했잖아. 우리는 인덕션을 쓰고 있는데 인덕션을 쓴 이유가 가츠돈을 쓰기 위해서 내가 인덕션을 썼었는데 가츠돈이 이제 계란을 풀어서 하는 1인분 음식이라 온도에 되게 민감하고 조리 시간이 되게 짧거든?
그것 때문에 인덕션을 썼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걸 지금 안 쓰고 있어. 가치돈 아예 빠졌어, 우리 메뉴에서. 일본 가정식을 만들면서 그 가치돈 메뉴의 판매율이 떨어지면서 돈가스 판매율이 엄청 올라갔거든. 그래서 가치돈 메뉴를 뺐단 말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사용을 하지 않게 된 거야. 그러면서 어떤 걸 사용하게 됐냐면은 1층에 내가 페시토고라는 생선구이 마켓을 만들었잖아. 거기서는 엄청 자주 조림을 해줘야 돼. 그 조림에 조리 세팅을 했더니 거기에 굉장히 또 이게 맞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거 맞춰 쓰고 있거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작업에 맞는 조리 장비를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조리 장비 중에 그게 있잖아.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가 없는 식당도 있어. 근데 그건 진짜 너무 극단적이야. 지금 식기세척기는 식당에서 갖춰야 할 냉장고만큼 중요한 장비야. 초음파 식기세척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초음파 식기세척기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 보면은 의견이 분분해. 뭐 엄청 좋다는 사람, 필요 없다는 사람, 내 욕을 막 하는 거지. 너는 뭐 식기세척기 뭐 얼마나 다 써봤냐. 초음파 식기세척기 엄청 좋다. 그러면 써. 근데 난 초음파 식기세척기가 정말 좋았다면 대중화 됐어야 된다고 봐. 근데 대중화 잘 안 되잖아. 그거는 일반인들도 별로 그렇게 크게 효용성이 없다고 보는 거야. 하지만 초음파 식기세척기가 필요한 영업장들이 또 있어. 뷔페같이 큰 식당들은 이 식기를 계속 담궈놓고 흘러가면서 건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식기들이 있거든. 접시 같은 경우에 손님들이 이렇게 그냥 담아먹고 세척을 막 빡빡빡 안 해도 되는 게 있잖아. 그런 거는 초음파 식기세척기가 필요하지. 하지만 우리같이 작은 식당들은 초음파 식기세척기까지 필요하진 않거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작업에 맞는 조리 장비나 작업 장비를 갖추는 건 엄청 중요한 일이야. 이게 식당이 잘 된다는 게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성공 확률을 높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다 갖춰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면 식당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지. 대박 난다는 얘기가 아니야. 대박은 항상 하늘이 도와야 돼. 하늘이 도와야 되니까 그런 데 욕심 갖지 말고 내가 오랫동안 벌어먹고 살 수 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가 또 그렇게 변하고 있어. 대박 나는 식당이 얼마나 되겠어. 뭐 잠깐 뭐 6개월 대박 나는 거 아무 소용없어. 내가 해봤잖아. 6개월 대박 나보기도 하고 대박을 계속 났었어, 나는. 근데 해보니 10년 동안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다. 대박까지도 아니고. 식당의 주방은 생산하는 공장처럼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요리에 심취해가지고 막 내가 직접 해서 막 맛있게 한다. 이거는 아주 초보야, 초보. 내가 하지 않고 옆에 사람이 해도 나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세팅을 하는 게 진짜 고수지. 내가 하는데 어떻게 맛없을 수가 있어. 당연히 맛있지. 설계를 바꾸면 매출도 올라가고 직원이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최대의 효율성 있는 주방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진다니까. 용심해야 돼. 자,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놔. 그러면 내가 자세하게 좀 답변을 달아줄게.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고 유료 회원이 좀 됐으면 좋겠어. 유료 회원이 우린 너무 없어. 그분들의 그런 소중한 그 회비로 내가 이거를 꾸려가고 있는데 난 특별하게 광고를 하고 있지. 광고를 하고 있지만 큰 돈을 벌지 못한다. 아무튼 유료 구독이 안 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좀 부탁할게.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우리 동생들 찾아갈게. 고마워.